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EBS 수능 특강이고요. 수특. 이게 39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학생 질문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됐고요. 네. 인문 지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자,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최근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 자,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의존이에요. 그냥 관계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세계 시민주의가, 자, 그러면 상호 의존 관계가 약간 확장된 것이 세계 시민주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 즉 오늘의 주요 소재는 세계 시민주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키니코스 학파라는 애들이 있나봐요. 자, 이 양반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었던 상호 의존 관계다.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금욕적인 태도를 추구하며, 자, 금욕이 뭐야? 욕심을 금지하겠다, 그죠? 욕심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게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겼다. 자, 그래서 세속은 싫어. 그리고 참이냐 거짓이냐, 자, 요것만 구분하면 되고 다른 구분은 다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이죠. 자, 어디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 We are the world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인간이다, 네, 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얘기를 꺼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걸로. 자,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으로부터. 자, 그러면 정치 공동체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이라는 건 뭘까요? 정치적.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의 이동, 권력이죠. 자, 권력의 이동을 말합니다. 누가 이 권력을 쥐느냐, 이게 이제 정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다가 영향을 주는, 공동체에 영향 주기. 자,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런 힘의 권력, 뭐 힘의 이동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그렇습니다. 관습도 뭐 별로. 그 다음에 뭐 규약도 뭐 별로. 자, 그래서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고, 사회는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 그렇습니다. 뭐 나라, 지구 이거 아니고요. 우주적입니다. 우주적. 자,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했다. 인류 단위야, 인류 단위. 자,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 원리에 의해서, 이성적 원리가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네요. 자, 이것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학파로 이어졌다. 자, 그렇습니다. 자, 세계 시민주의가 일단락이 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로고스에 의해 구성되는 우주에 일치하는 삶. 그렇죠? We are the world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자연적 공동체,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 스토아 학파가 다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있고요.
자, 키니코스 학파 철학에 영향을 받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 자, 역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자, 제논은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고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의 공동체를 지향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국가마다 뭐 다르고 이런 거 안 돼. 그죠? 하나의 방식, 우주적인 방식이죠. 하나의 자연스러운 질서. 자,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두 번째 문단으로 이어져서 계속 이제 좀 확장돼 가고 있다. 내지는 이제 좀 그 개념이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 자, 그러면 이제 제논도 지나갔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기 스토아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논의 이상주의를 일부 수정했대요. 이상주의를 또 일부 수정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자, 근데 어때? 위에서는 기존 정치 체제 같은 거, 관습 같은 거는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자, 이들은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느 곳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제가 뭐야? 그 어느 곳에 정치가 존속이 되고 있고, 그죠? 자유롭게 가서 참여는 한다. 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요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 그죠? 작은 차이, 그치? 작은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에 민감해져야 되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글이 읽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대조의 방식으로 잘 챙겨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초기 스토아 학파는 세계의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했다. 네. 자, 뭐라고? 세계 시민권이 있다 이거야. 자, 근데 우주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인류 전체의 유익을 우선으로 추구했다.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의 유익, 즉 이익이죠. 자,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로마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 자, 지금 여기 위에는 이제 초기고요. 여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했다. 자,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배한다는 건 뭡니까? 로마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지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그 세계 시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그러면 코스모폴리스가 뭔지 한번 볼까요? 고대의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폴리스고, 코스모폴리스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폴리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스가 확장되면 코스모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을 했고,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는 애국심을 강조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처음 나왔던 저런 세계 시민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러나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람들이 다 갖기를 바라는, 그죠? 요런 식입니다. 예. 자, 이를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네. 자, 이번에는 철학자인 히에로클레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자,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서 위의 내용, 요런 내용을 지금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할게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자,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정체성 같은 거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 같은 것도 유지해도 된다.
자, 그는 우리에게 지역적 소속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에 따르면 가장 내부의 원, 맨 안쪽에 있는 원이겠죠? 자,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 원이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친족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깥에 있는 것이 이웃이랑 동료 시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웃한 도시 주민. 요런 애들이 지금 맨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점점점 이렇게 큰 원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원, 즉 내부의 모든 원을 포함하는 원은 인류 일반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 게 인류 전체가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 동심원들이 가능한 중심을 향해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들이 중심을 향해서 더 가까이, 그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세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까 세 번째 뭐였었어요? 세 번째는 친족이죠. 자, 마치 두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맨 바깥에 있는 이 인류, 자, 인류를 곧 뭐처럼?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자, 세계된다.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자, 그렇고 또 인간도 이성적이라는 형 이상학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자,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랄지 종교, 믿음, 자, 이런 게 이제 형 이상학적이죠. 형 이하학은 과학, 수학, 뭐 물리나 증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하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간도 어때요? 이성적이라는 형 이상학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형 이상학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죠.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 이러한 것은 인간도 이성적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이나 친족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나 뭐 국가, 그죠? 뭐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판단하는 것도 다 동일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자, 두 번째,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가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를 동일시하여 이들의 세계 시민주의가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대 거가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를 동일시한다. 그래서 이들의 세계 시민주의가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로마의 스토아 학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 개념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대요. 네. 자, 왜? 세계 시민 개념이 어떤데요? 자, 모순 찾아봅시다.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 폴리스를 전제하는 개념인데, 반해 세계 혹은 우주는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다고? 정치적 공동체, 즉 공공의 힘을 이용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세계라는 개념 또는 이제 우주라는 개념은 어떻다? 만물을 포괄해, 자연 법칙까지 다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시민하고 세계, 우주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래 디오게네스가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인데, 자,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원리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우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주적 공동체는 정치 같은 거는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죠? 이런 거는 떠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역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문단.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 개념이 가진 모순은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자,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도 있답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 그럼 어떻게? 개인입니다. 그죠? 자, 개인을 이런 것들로 단위로 보는데 동시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한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 자, 그러면 개인한테는 특정한 내용이 이득이 돼. 어떤 행동이 이득이 돼. 자,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안 돼. 오히려 해를 줘.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도쿄전력이라는 회사가 그 방류수란다. 오염수죠. 오염수를 갖다가 투기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류 공동체적인 관점 봤을 때 어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인류 공동으로 보면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주의는 인권, 환경, 빈곤, 전쟁 등 현대의 여러 현안을 기존의 국민, 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있다. 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좀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작은 괜찮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뭐 세계 시민주의 기본적인 개념 나타났을 때는 좀 쉬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로마 시대의 그 스토아 학파가 나오면서 조금 변질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는 모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들을 잡아내는 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